이의규 변호사와 김태석 변호사가 법정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데요. 재판을 앞둔 변호사라 해도 피할 수 없는 통과 의례가 있습니다. 바로 보안 검색대를 통과하는 것이죠. 이렇게 말입니다. 저희가 변호사 배지를 달고 있거나 변호사인 것 같으면은 좀 수색 정도가 약해지는데요. 대체로 뭐 법원 판결을 불만을 품고서는 뭐 위험한 물건을 투척한다든지 그런 위험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수색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잠깐의 짬. 두 변호사가 약속한 듯 동시에 전화기를 꺼내듭니다. 법정에 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끊임없이 실시간으로 업무를 확인해야 합니다.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또 스케줄을 확인하네요. 끝나면 연락드릴게요. 네. 올라갑니다. 드디어 결전의 시간만이 남았습니다. 이 재판을 위해서 몇 달을 준비했죠. 재판이 진행될 기록을 철저히 전날까지 준비를 하고요. 그리고 그날 재판정에서 있을 변론 내용 중에 뭐 상대방이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반박, 그리고 판사님께서 질문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 이런 것들을 다 예상 질문과 예상 주장 이런 거를 뽑아보고 그에 대한 적절한 답변도 다 생각을 해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재판정 앞에는 오늘의 재판 스케줄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제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아서. 네. 이제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아니, 5분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끝난 건가요? 네, 끝났습니다. 재판은 뭐 한 차례 더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챙겨오신 건가요? 네, 기록입니다. 재판 진행할 때 저희가 보면서 또 얘기를 해야 돼서. 표정을 보니 재판 결과가 좋은 것 같네요. 재판이 끝나자마자 법원 안에 카페로 간 이의규 변호사. 벌써 오늘 재판을 정리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막 재판 끝난 건데 잠시 한숨 돌리면 안 되나요? 상대방이 주장한 내용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들을 정리하는 게 하나 있고요. 그리고 재판부에서 추가로 좀 제출했으면 하는 자료랑 추가로 좀 정리했으면 하는 주장들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조금 정리를 미리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변호사님들도 거의 이런 패턴으로 다 이렇게 하죠. 저희가 뭐 한 사건만 맡으면 좋겠는데 이 사건이 이렇게 재판이 끝나면 다음 재판까지 뭐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뭐 2달 이렇게 되기 때문에 뭐 한 1, 2주만 지나도 지금보다는 기억이 좀 떨어지고 그 기록에 대한 생동감도 좀 떨어져서. 재판에 걸린 시간 단 5분. 하지만 변호사는 재판이 끝나자마자 한두 달 후에 있을 또 다른 5분을 준비합니다. 오늘도 지하철을 이용한 양지웅 변호사. 그도 오늘 재판이 있습니다. 재판을 수행하다 보면 이 재판의 당사자가 제가 되는 듯한 느낌을 가질 때 많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고 이 긴장감이 언제쯤 없어질지 모르겠어요. 법원 주변의 카페는 변호사들에게 훌륭한 사무실입니다. 재판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사건 자료를 검토하고 또 검토하죠. 하지만 이 재판 역시 금방 끝날 겁니다. 보통 일반적인 재판은 5분에서 10분 정도 걸리는 준비가 잘 된 재판일수록 빨리 끝나고요. 준비가 안 되는 경우는 좀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도 있고, 결국에는 판사님께서 보고 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드는 게 변호사 있는 것 같거든요. 판사님께서 한 번에 딱
이 사건의 쟁점은 뭐고 이 쟁점이 뭐니까 이거에 대한 필요한 서류는 뭐고 이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기 위한 입증적 증거가 뭔지를 이제 제대로 현출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과정인 거죠. 이런 과정에서는 경험이 필요한 거고 노력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사건 번호 보내드릴까요? 이제 5분을 위한 그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양지웅 변호사의 재판이 끝났습니다. 표정이 좋지 않은 두 사람. 의뢰인은 이미 1심을 패소한 상태입니다. 증거가 별로 없어서 이 부분이 조금 양지웅 변호사가 2심을 새로 맡았지만 1심을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시고요. 또 뵙겠습니다. 딴 거 뭐 이제는 필요하고 없네. 네, 이제 다 됐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네. 아직 재판이 끝난 것은 아니지만 이대로 가면 2심도 패소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맡음으로 인해서 이 사건이 진 게 아닌가. 다른 분이라면 이걸 이겼을 텐데 나 때문에 이 사건이 패소해서 우리 의뢰인에게 조금 더 낙심을 주게 되는 결과가 이루어진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서 굉장히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변호사님들하고 얘기를 해봤더니 다른 변호사님도 비슷한 경험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변호사를 이제 그만두고 싶다, 이제 못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변호사는 지지 않는 것보다 지더라도 바로 털고 일어나 다시 싸울 준비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정은 변호사 방에 자리를 잡은 이의규 변호사. 이제 곧 회의가 시작되겠네요. 나 말고는 갈 사람이 없네. 짧은 운영회의는 수시로 양정은 변호사 방에서 이루어집니다. 오늘 안건은 채용 문제입니다. 원래는 이제 김 대리님 대타로 뽑는 거잖아. 근데 이분은 와가지고 나중에는 박 과장님 일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나한테 이력서 보내주는 그분 아니야? 네. 다른 분이야? 현지. 맞아요. 제가 드렸다. 근데 무슨 그분이 과장님 거의 무슨 사무장 내 사무장처럼 일하고 계셔. 거의 이분도 지금 법인에서 이걸 다 했어. 과장 일을 했어. 그래가지고 세금 계산서 부가세 법인 다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그거는 그래 단순히 격리업무잖아. 아니 박 과장님 그러니까 내 말은 이 살벌한 분위기 뭐죠? 3개월 동안 출산휴가를 가실 거 아니야. 그동안에 두 분 평소 친한 거 맞죠? 그런 취지야. 목요일날 나오시는 분이고 지금 출중하다는 취지고 그 과장님을 대타로 할 만큼의 잠재력이 보인다. 그 정도. 그건 그때 가서 얘기하는 거고 이제 과장님 대타를 할지 말지는 대타로 뛸지 말지는 그때 가서. 알았지. 그리고 이제 나이 먹자. 오늘도 두 열혈 변호사 사이에서 중재하랴 눈치 보랴 이의규 변호사는 바쁩니다. 입장을 중간에 정리하고서는 적당히 이렇게 뭐랄까 달궈지는 그 회의의 열기를 식힐 수 있다면은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좀 눈치도 보고 상황도 보고 하고 있습니다. 네. 불만이기보다는 전 미안함 감정이 있죠. 대표라는 게 허울만 멀쩡할 뿐이지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도 많고 책임감도 있어야 되는 거고 실질적으로 책임을 져야 되는 자리이기도 하고요. 갈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오랜만에 정시 퇴근을 하는 양정은 변호사. 지혁아, 태비 오늘 재밌었어? 어쩌다 집에 일찍 들어오는 날이면 양정은 변호사는 더 바쁩니다. 아니 이분은 많이 보던 옆태인데? 김태석 변호사 아니세요? 로펌에서 함께 일하다가 결국 결혼까지 하게 된 두 사람. 최근에는 둘째도 나왔습니다. 지혁아, 부자가 뭐야? 부자의 뜻이 뭐야? 마음. 마음이 부자지 우리는. 응?
아이고, 지혁이가 아주 신났네요. 아이들 저녁 먹을 시간에 맞춰서 올 때가 흔치가 않아서. 너 밥 잘 먹어야지 엄마가 동화책도 읽어주지. 응? 엄마가 일찍 집에 올 때마다 지혁이는 어리광이 심해집니다. 여기? 네 손으로 먹어야지. 혼자 잘 먹던 밥도 엄마가 먹여주길 바라죠. 지혁아. 연기하지 말고. 그만도 다리가 아파서. 제가 밥 먹고. 아니, 아파. 얼른 먹어. 먹고 엄마 주물러 줄게. 응? 자, 그럼 10번만 주물러 주면 먹자. 3종 세트 다 나왔네. 졸려, 추워, 다리 아파. 화장실 가야 돼. 응, 화장실 가야지. 사실 양정은 변호사도 지혁이가 왜 그러는지 알고 있습니다. 좋은 변호사가 되기 위해 달리면 달릴수록 좋은 엄마는 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마음이 무겁습니다. 애들한테 사실은 정말로 시간적으로 아무래도 신경을 쓸 수 없는 부분이 항상 좀 마음의 부담이 되죠. 마음이 부담이고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죄책감? 죄책감 같은 게 있죠. 예. 왜냐면 저는 일을 하는 것도 좋고 애들도 좋죠. 하지만은 아무래도 저는 좀 비중이 더 일에 있기 때문에 애들과 하는 시간이 적을 수밖에 없고 최대한 저는 한다고 노력을 하긴 하지만 항상 모자란 게 엄마의 역할인 것 같아요. 예. 왜 이렇게 울먹이세요? 그냥 애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아파요. 아이들이 잠든 시간, 집은 어느새 도서관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사무실에서부터 잔뜩 쌓아온 재판 기록을 읽고 정리하기 바쁩니다. 퇴근했지만 진짜 퇴근은 아니었네요. 오늘도 두 변호사는 이렇게 야근을 합니다. 또다시 내 변호사의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겠습니다. 누군가는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호사로서 재능을 기부하고 누군가는 새로운 사건을 맡아 의뢰인을 만나고 누군가는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의뢰인을 찾아가 그를 위한 변론을 준비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몇 분이면 끝날 재판을 위해 몇 시간을 달려가기도 하죠. 언제 어디서든 변호가 필요한 사람을 위해 달려가는 삶, 그것이 변호사입니다. 나는 우산이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생활 속에서 어떻게 보면 되게 손쉬운 소품인데 있을 때 그런 유익함, 편리함의 차이가 큰 것 같아서 마침 비가 오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변호사는 타인의 삶에 초대받은 손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어쨌든 그러니까 고객들이랑 의뢰를 받고 하면은 그분들한테는 이 법률 관련된 사건들이 그 일생에 있어서 굉장히 큰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삶을 파악을 하고 그리고 그 사건에 대해서도 파악을 하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는 게 더 좋을지도 조언을 드리는 그런 일들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변호사는 거머리다. 그리고 거머리 같은 변호사가 되고 싶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나쁜 병이 걸렸을 때 피를 뽑아내서 치료를 해주는 목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이렇게 선택하시면 본인들의 인생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실 수 있다. 변호사는 엄마라고 생각해요. 엄마는 무조건 자식 편이잖아요. 자식 편이기 때문에 자식을 야단칠 때도 있고 칭찬할 때도 있고 그리고 자식 대신 용서를 빌 때도 있고 항상 사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거 그게 변호사인 것 같아요. 때로는 누구보다 차갑게
때로는 누구보다 뜨겁게 살고 있는 우리는 대한민국 변호사입니다. 흥분되게 만드는데요. 구멍에 꽂을 수가 없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한 개 가지고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죠. 우리 FDA 있으니까 이거 가는 거고. 이거 뭔지 알아요, 이거? 좀 한계가 올 정도로 힘들고요. 삼각김밥 있잖아. 이렇게 삼각김밥 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막고 있는 느낌이에요. 근데 이건 쌀이고? 아니 근데 이 머리가 이제 이게 끝이래 또 내가 보기엔 이제 삼각김밥이 아니야. 이렇게 붙을걸? 그렇잖아. 그러면 저렇게 된다고? 딸기처럼 될 거야. 저렇게 된다고? 아니지 이거는 지금 누나 머리보다 훨씬 짧지. 이럴 때 그냥 저희 또 한번 푸는 거죠 뭐. 항상 억눌려 있다가 근데 왜 항상 나한테만 풀어?